철학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, 명왕성 있잖아요. 명왕성이 지금은 외소행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. 2006년 무렵에 그 8월 달에 국제천문연맹이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이 3년마다 모이는 회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모여서 이제 그 명왕성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용어로 퇴출이 됐죠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되었는데, 그것도 전형적으로 하나와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930년에 톰 보우라는 사람이 당시는 천문학자도 아니었고 이제 조수였어요. 조수였는데 이게 사진을 비교하다가 명왕성을 발견했어요. 근데 명왕성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수성, 금성 이렇게 쭉 해서 천왕성, 해왕성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바깥에 있는데 뭔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는 천체를 발견한 거예요. 근데 발견할 때부터 얘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. 왜 이상하냐면, 보통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수성, 금성, 지구, 화성은 작아요. 목성, 토성, 천왕성, 해왕성에서 작고 또 표면이 딱딱한 암석질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착륙성 같은 게 가면 착륙을 할 수 있는데, 목성, 토성, 해왕성, 천왕성 얘네들은 크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도착해가고 이렇게 발을 밟으면 쑥 들어가 볼 거예요. 그렇게 돼 있으니까,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게 뭘까? 뭐가 발견되면 거기는 당연히 순서상으로 봐서 크고 기체로 이루어진 놈이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. 수성 안쪽에서 뭐가 발견되면 수성만한 뭔가 단단한 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,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고 지구보다 더 작은, 아주 작은 돌덩어리 하나가, 근데 얘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니까 행성같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행성이라 했는데, 얘가 또 궤도가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아요. 그러니까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지만 거의 원에 가깝게 돌거든요. 그러니까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랑 제일 멀 때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, 이 명왕성은 이게 1977년부터 97년까지인가요? 20년 동안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었어요. 그러니까 해왕성 궤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이 궤도가 찌그러지니까 이렇게. 그렇게 돼 있고, 보통은 다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행성들이 돌아요. 근데 얘는 막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돌고 있고, 막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거예요.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, 그런 애가.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를 행성으로 그냥 용인하고 있었는데, 문제가 된 것은 명왕성과 비슷한 애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. 또 발견이 됐는데,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였던 건데,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으면서 명왕성보다 더 찌그러지게 돌고 더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행성같이 생긴 애를 발견한 거예요. 그러면 명왕성 하나일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걔를 행성이라고 불러도 별 쟁점이 없는데, 명왕성 주위에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두 번째 이리스라고 지금 부르는 그 명왕성과 비슷한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하나일 때는 그냥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상하게 기체 행성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어떤 작은 돌덩어리라고 그러면 되는데, 이제는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명왕성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이야기지만 행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었어요.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토성, 금성, 지구를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뭔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. 그래서 2006년에 한 게 행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만들었어요. 역사상 처음으로. 과학적인 정의를. 그 세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, 명왕성이 그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명왕성 같은 애들이 발견되는 게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이 자동적으로 외소행성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명왕성의 케이스도 하나와 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.